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달 창원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한 두 달 만에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창원 센트럴파크 아일리넷들 청약 경쟁률 대박이에요. 평균 33대1. 양정자이 이 정도 나왔나요? 아무튼 여기 아일리넷들 같은 경우는 최고 55대1 이 정도 경쟁률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30%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창원 센트럴파크 아일리넷들, 대구 대명 그랜드자이 이 두 가지 분양가는 비슷해서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먼저 600가구 600세대 모집에 2만이 모였어요. 평균 경쟁률 엄청납니다. 네, 33대1 평균 33대1. 언론에는 요게 제일 먼저 뜨죠. 52.89대1. 네, 최고 경쟁률 보통 나오는데 어쨌든 3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 하지만 비슷한 분양가의 대구 대명 그랜드자이는 1482세대 모집에 132. 지원자가 132밖에 없어요. 청약 완전히 이런 좀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 가격 대비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대명자이는 조금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대구에서는 근래에 분양한 것 중에서 분양가가 상당히 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원의 대박, 야 창원은 이렇게 대박인데 대구 누구는 뭐 하고 있노?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러려면 사실 대구는 뭐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온다든지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 아일리넷들, 아일리넷들 입지하는 곳, 그 옆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 18년 가격이 채 4억 정도, 4억 정도에 머무르던 것이 호가 기준으로는 8억까지 2배 정도. 웬만한 지역들 이렇게 가격 이 기간 동안 뭐 2배씩 오른 지역들 많잖아요. 근데 요 책은 호가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 6억 선으로 했다면은 8억까지 갔던 것이 한 30% 정도 떨어졌다? 뭐, 그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실거래가가 찍히면 어떻게 찍힐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5억 후반 최저가 호가보다 조금 한 10% 정도 낮게 되는 게 뭐 최근의 트렌드이긴 해요. 근데 얼마나 지금 호가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자면 5억 9천에 10% 정도 빠진다면 5억 중반, 5년차 이제 4년차, 5년차 접어들려고 하는 아파트의 모습, 4년차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5억 중반. 자, 신축의 가격이 5억 중반.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사실 청약하는 아파트 좀 더 싸면 좋았을 텐데, 이거 분양할 당시에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분양가가 거의 한 70% 정도 올랐나요? 몇 년 사이에? 예,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분양가도 오르고 다 올랐지만, 어쨌든, 조금은 아쉬운 분양가지만, 어쨌든 주변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는 매력 있어 보인다. 더 매력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기억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기억 호가 거의 8억까지 갔었으니까요. 7, 8억대 아파트가 옆에 있다. 7, 8억대 옆에 아파트가 있다. 우리는 분양가 6억도 안 한다. 앉은 자리에서 프리미엄 1억에서 2억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뭔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대구 아파트 가격 그러면 왜 저렇게 인기가 없냐. 분양가가 평당 거의 2억에 2천만원,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그 6억 중후반대의 분양가가 많이 나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대명 그랜드자이는 5억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어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주변 준신축의 가격들을 보면은 평당 1,200만원. 분양권은 평당 1,500만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거래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분양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새로 청약하는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기가 덜했어요. 그나마 창원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가격하고 그나마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청약에 더 성공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것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중에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예전 걸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제가 9월달에 마지막 방송, 지금 두 달 만에 거의 방송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하락으로 한 달, 두 달 접어들던 무렵에 매매 가격 지수 마이너스 0.1 정도 나타났었고요. 전세 가격은 한 달 정도 빠지는 모습을 지난 방송 때까지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을 점점 더 많이 키워가고 있더라. 불과 0.1의 하락에서 0.49, 경남 지역은 0.49, 창원시는 더합니다. 창원시는 마이너스 0.63.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0.67 이 정도 수준이면요. 0.6, 0.7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인천급의 하락, 울산이나 인천급 정도의 하락으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전세 가격 지수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더라.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 가격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창원은 전세 가격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만 급격하게 빠져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저 영상 후반 부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연초에 5,200건, 지금 한창 때 6,600건까지, 아니 거의 7,000건을 넘어가던 것이 지금 매물이 한 10% 정도 빠져서 6,100건 정도 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수가 저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 네, 작은 물량에도 좀 휘청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하락, 그리고 인근 인접하고 있는 부산의 하락,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1,400건 정도 수준이던 것이 2,200건, 근래 급격하게 늘어난다. 요거 조금 우려스럽긴 하죠. 전세 가격 지수 더 빠질 수 있는 부분,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3,086건, 연초에 1,500건에서 임대 물량은 2배 정도 늘어났구나. 일반 대도시 지역도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 물량이 2배 정도, 많은 곳은 3배까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결코 적게 늘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 저렇게 중소도시,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전세 물량이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생각보다 소진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창원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점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500건대의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모습, 이 상태로 쭉 흘러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무엇이 창원의 주간 실거래 지수를 그렇게 낮게 만들었는가 살펴보시면, 창원 중동 유니시티 3단지 고점 대비 20% 정도, 1단지는 30%까지, 6억 8천, 7억 전후의 거래 가격이 되는구나. 한창 때는 9억, 10억을 넘보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7억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창원 센텀풀이죠. 25%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가격 보합 정도 수준의 느낌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에 수렴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창원 파크 센트럴 103제곱미터의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 창원도 피해가기는 어렵겠구나. 상대적으로 그 조정을 거친 지역, 가격 조정, 이 거래량 흐름에서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근 일주일치 자료 중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30% 하락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 아래 가격, 3억 이하의 가격들은 크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의 자료를 봐도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요 47평형 같은 경우 1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2천, 층수도 35층이네요. 거의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이거 보합이지만, 이거 이제 워낙 많이 봐서 아시죠? 그동안 거래 공백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창원 중동 유니시티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에 빠지는 모습. 창원 센텀풀이죠. 25%, 25에서 30% 나타났지만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가 마이너스 30%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 빠진다. 혹은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는 가격 안 떨어져,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키 맞추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 이곳은 전세가도 상당히 비쌌던 곳이네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6억 이상 아파트, 과거 7억 8억 안 내놨던 아파트들도 이 전세 위기, 창원 지역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맞닿아 버린다면 이 굉장한 파급력이 있거든요. 요 밑에 아파트 하나 보시면 노블파크, 한창 때 7억 천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떨어져서 5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창 때 전체 5억 3천까지 갔어요. 이미 이건 역전세 발생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런 상태. 거기다가 인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1억 5천 이상의 돈을 마련해서 내줘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도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내릴 때는 모든 지역에서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네. 20%, 30% 쭉쭉 빠지는 모습 보고요. 나머지 며칠치 거래량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는 것도 보이고 30% 이상 빠지는 거. 일단 거래가 좀 재개되었다, 비싼 아파트를 된다 하면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하락을 먼저 살펴보고 부산의 하락을 점쳤듯이
인근의 지역들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창원이 조금 더 부산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더 빨리 무너져 버리네요. 더 빨리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거래 살펴보시면 30% 하락, 기본 고가의 아파트들 이렇게 30%씩 무너지는 현상. 그러면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은 덜 올랐으니까 괜찮아, 아니고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좀 저가의 아파트들이 신고가 나오는 현상이 있고요.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바뀌는 현상. 3억에서 5억으로 바뀌는 시간도 짧았지만 5억에서 3억으로 바뀌는 시간도 금세 이뤄지더라. 거의 3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 20%, 10%, 20%. 어쨌든 30% 하락에 같이 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보시면 요것도 쭉 올라가는 현상. 가격이 고가의 아파트 5억 하던 아파트가 3.5억이에요. 그럼 사고 싶겠죠. 요런 거래들이 일부 좀 늘어나면서 건당 거래대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들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1000건 이상. 과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1000건을 뚫고 올라갈 때가 분위기가 좋아졌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처럼, 이때 아시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이때 바닥을 길 때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이 같다. 물론 아파트 수는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회전율이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거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게 맞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3억, 4억짜리 이런 물건들,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진짜 5억, 6억, 7억, 8억 했던 물건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격이 내려오니까 저쪽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량은 이렇게 탁탁 치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 다음에 아마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요런 흐름이 분명히 또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요 차트는 남겨둡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가격 싼 것들도 거래가 잘 안되고 비율은 5% 정도. 그 군별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성산구, 의창구는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계속 많지 않은 편이었고요. 좀 비싼 아파트들 모여있는 곳들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거래가 재개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분양권 시장은 별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죠? 네, 시장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예년보다는 좀 많은 거래량. 이 정도만 해도 그 선방하는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흐름을 살펴보시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전세 가격 어느 지역이나 지금 고점 대비 70% 정도 가격 형성하는 게 지금 전국적인 좀 분위기예요. 그 와중에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게 있느냐 하면 아니죠. 거의 분위기가 전국이 다 비슷해요. 70% 많으면 고점 대비 한 80% 정도 선까지도 거래 가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니까 전세 가격은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곳은 억 단위로 고점 대비 1.7억, 1.2억 이런 것들도,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한 방이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내가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 이렇게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갭 투자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 한꺼번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잃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대동항토방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정도 나오는 요렇게 모습들, 요런 모습들 나올 때마다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들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갭 투자를 했다가 이 된통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거래 제법 생각보다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아직 빠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전세 비율은 월세 비율보다 타 광역시나 이런 곳들보다 비율은 확실히 더 높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3, 부산은 1.5, 전세 1.5건에 월세 1건. 비교적 창원은 전세 시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 흐름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건당 거래 대금이 2억 선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 크로스 하나씩 될 때마다 조금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11월의 전세 가격이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더 낮은 상태예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더 내려갈 여지가 남아 있겠구나. 전세 가격이 내리면서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전세 거래량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 11월 달은 집계 중이고 10월 달 거래량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10월 달과 작년 10월 달 다시 지우고 전세 거래량 10월 달만 꼭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의 거래량
2021년의 10월 달의 거래량, 2020년 10월 달의 거래량, 2019년 10월 달의 거래량, 이렇게 놓고 살펴보셔도 2022년 10월 달의 거래량이 확실히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들죠. 아파트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래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거래량 지금 조금 작게 신고됩니다. 물론 추후에 신고 거래 건수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게 전국적인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3억 이상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요. 야, 거의 90% 정도 수준. 과거 금리 기준금리 2% 그 정도 되던 무렵이잖아요. 금리 한창 낮아졌을 무렵에는 3억 미만 전세 사는 사람이 4집 중에 1집, 4집 중에 1집이었다면 지금은 10집 중에 9집이 3억 미만의 전세 살고 있다. 요거 표를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빠지는 모습 좀 느껴지실 거예요. 4억 이상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10억 했던 집이 8억으로 떨어지고, 6억 했던 집이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지고, 요런 모습들. 4억 했던 집이 집값이 3억으로 떨어지고, 요렇게 나란하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전세 가격 빠지고 매매 가격 빠지고, 선후 관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빠지고 전세 가격이 빠지고, 그쵸,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4억 이상 비중은 한창 금리가 낮을 때 정점을 찍었다가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 평균 월세 가격도 작년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작년보다 높아졌고요. 창원에 사는 분들의 임차인들의 부담은 작년보다 좀 더 커졌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갈색선 20년, 21년, 22년 요 흐름이 예년 평균을 살짝 웃도는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 임대시장 아까 보셨겠어 알겠지만 매매 가격 지수는 주간으로 마이너스 0.6이 빠지는데 전세가 마이너스 0.3밖에 안 빠진다. 비교적 거래도 원활하더구나. 창원의 지역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근데 가격이 빠지고 집값이 빠지고 이러면 임대차 시장도 같이 좀 경색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